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걷는 게 점점 힘들어지셨다는 말씀 많이 하시죠? 분명 고기도 챙겨 드시고 달걀도 꾸준히 먹는데도 기력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답은 우리가 먹는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몸이 그것을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다고 안심하지만 실제로는 절반 이상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배출되고 맙니다. 오늘은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과 상담하면서 직접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단백질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근육을 다시 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저녁 밥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로 노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얻으실 겁니다. 1. 근육이 빠지는 진짜 이유. 여러분은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드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매일 고기나 생선, 달걀을 챙겨 드시면서 단백질 섭취는 충분하다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단순히 단백질의 양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몸이 그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50대 이후부터는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소화효소의 활동도 약해집니다. 게다가 장 건강이 나빠지면서 영양소가 혈액으로 들어가는 과정도 원활하지 않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좋은 씨앗을 메마른 땅에 뿌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먼저 흙을 기름지게 만들어야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듯이 우리 몸도 단백질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최영호님은 올해 72세이신데 매일 아침 달걀 2개와 점심에는 닭가슴살, 저녁에는 생선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단백질 섭취량만 보면 부족함이 없었죠. 하지만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져서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특별한 질병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계속 약해져만 갔죠. 그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것은 바로 이런 답답함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는데 왜 몸은 점점 허약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단백질은 충분했지만 소화 흡수를 돕는 다른 영양소들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한 번에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25g 이상의 단백질을 제대로 처리하기 어렵거든요. 그분께 몇 가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우선 단백질 섭취량을 줄이는 대신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적용해 보자고 했죠. 첫째로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지 말고 하루 3끼로 나누어서 조금씩 드시도록 했습니다. 둘째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들로 바꿔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과 함께 흡수를 도와주는 보조 영양소들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타민 D, 아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들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든요. 이런 방법들을 적용한 지 딱 한 달이 지났을 때 최영호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보다 훨씬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계단도 숨차지 않게 오를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체중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확실히 힘이 생겼다는 것을 직접 체감하고 계셨죠? 이것이 바로 단백질 흡수율의 힘입니다. 양보다는 질, 그리고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잘 흡수시키는 것이 근육을 지키는 진짜 비결인 셈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실천 팁은 단백질 음식을 한 번에 과도하게 드시지 마시고 하루 3번으로 나누어서 조금씩 드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장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흡수가 잘 되는 음식부터 선택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근육 관리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 밥상 위 3가지 보물. 근육을 제대로 지키려면 단순히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단백질이 몸에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영양소들이 함께 필요하죠.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도 이미 이런 보물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3가지 식품은 새우, 렌틸콩, 그리고 들깨입니다. 이 3가지는 단순히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이 그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우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식품이지만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새우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근육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아르기닌은 혈관을 넓혀주어 영양소가 근육까지 잘 전달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렌틸콩은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서양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단백질이 풍부한 콩입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거의 완전 단백질에 가까울 정도로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 있어요. 게다가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들깨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로부터 즐겨 먹던 식품입니다. 들깨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한데 이것이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김순자님은 올해 68세이신데 무릎이 약해져서 장 보러 나가는 것도 점점 힘들어 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아파서 한참을 쉬어야 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외출을 자꾸 미루게 되고 집에만 있다 보니 기분도 우울해지셨다고 했습니다. 딸이 어머니 건강을 걱정해서 여러 가지 영양제를 사다 드렸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저의 조언을 듣고 매일 저녁 식사에 새우와 각종 채소를 함께 볶아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새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아르기닌이 풍부하고 또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거든요.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의 뻣뻣함이 줄어들었고 계단을 오를 때도 예전보다 숨이 덜 찼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는 무릎에서 나던 소리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는 2달째부터 나타났습니다. 김순자님께서 혼자서 동네 시장까지 걸어가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딸이 차로 데려다 줘야 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갈 수 있을 정도로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외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죠. 김순자님이 드신 새우에는 단순한 단백질 이상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넓혀서 근육에 산소와 영양소가 잘 공급되도록 도왔고 아스타잔틴은 관절의 염증을 줄여서 움직임을 편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또한 새우의 고품질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잘 되어서 근육 합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렌틸콩도 식단에 추가했습니다. 렌틸콩은 조리가 간편해서 밥을 지을 때 함께 넣기만 하면 됩니다. 렌틸콩의 식물성 단백질은 새우의 동물성 단백질과 상호보완 작용을 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근육 생성에 도움을 주었어요. 게다가 렌틸콩의 풍부한 철분과 엽산은 혈액 건강을 개선해서 전신의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깨가루를 아침마다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게 했습니다. 들깨의 오메가3는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고 염증을 줄여서 새우와 렌틸콩에서 얻은 영양소들이 몸 곳곳으로 잘 전달되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관절 주변의 염증이 줄어들면서 움직임이 한결 수월해진 것이죠. 3개월이 지난 지금 김순자님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도시고 일주일에 2번은 친구들과 시장에서 만나서 수다를 떠실 정도로 활동적이 되셨어요.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으신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하셨습니다. 이 3가지 식품의 핵심은 단순히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새우는 혈관 건강을, 렌틸콩은 혈당 안정과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을, 들깨는 염증, 감소와 영양소 흡수를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죠. 제가 드리는 실천 팁은 이렇습니다. 먼저 밥을 지을 때 렌틸콩을 쌀의 10분의 1 정도만 넣어보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식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침에는 따뜻한 우유나 두유에 들깨가루 한 숟갈을 섞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새우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채소와 함께 볶아서 드시면 됩니다. 3. 흡수율을 높이는 궁합.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각각의 악기가 혼자서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없듯이 영양소도 서로 도와야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죠. 여러분도 음식을 조합할 때 어떤 것들이 서로 잘 어울리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새우는 혼자 먹어도 좋지만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먹으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새우의 아르기닌이 혈관을 넓혀주면 채소의 비타민C와 엽산이 그 넓어진 혈관을 통해 더 잘 흡수되거든요. 또한 채소의 식이섬유는 새우의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렌틸콩은 현미나 잡곡과 함께 드셔야 완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렌틸콩에 부족한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현미에는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이 2가지가 만나면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들깨는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은 지용성 비타민이어서 적절한 단백질과 칼슘이 있어야 잘 흡수되거든요. 특히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들깨 우유를 드시면 하루 종일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박정호님은 올해 74세이신데 평소 새우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새우튀김이나 새우전 같은 기름진 요리로 드시다 보니 자주 소화불량에 시달리셨어요. 새우는 좋아하는데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고생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새우를 조리하는 방법을 바꿔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기름에 튀기지 말고 브로콜리와 함께 볶아서 드셔보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좀 심심할 것 같다고 하셨지만 막상 드셔보니 맛도 담백하고 속도 편하다며 만족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소화불량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다리에 힘이 붙는 것을 직접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예전에는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떨렸는데 이제는 3층까지도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박정호님께서 경험한 변화의 비밀은 바로 조리법에 있었습니다. 새우를 고온의 기름에 튀기면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소화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반면 브로콜리와 함께 볶으면 새우의 단백질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브로콜리의 비타민 K가 새우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죠. 또한 브로콜리의 풍부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새우의 아스타잔틴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항염 작용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런 항염 효과가 관절과 근육의 회복을 도와서 다리에 힘이 생긴 것이죠. 한 달 후에는 식단을 더욱 체계적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아침에는 렌틸콩을 넣은 현미밥에 들깨가루를 뿌려서 드시게 했어요. 렌틸콩과 현미의 아미노산 조합이 완벽한 단백질을 만들어냈고 들깨가루의 오메가3가 이 영양소들의 흡수를 도왔습니다. 점심에는 새우와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함께 볶은 요리를 드셨습니다. 빨간 파프리카의 비타민C, 노란 파프리카의 베타카로틴, 녹색 브로콜리의 엽산이 새우의 영양소와 어우러지면서 상상 이상의 시너지를 만들어냈죠. 저녁에는 가벼운 들깨 미역국과 함께 렌틸콩 샐러드를 드셨습니다. 미역의 요오드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들깨의 오메가3가 하루 종일 쌓인 염증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이런 식단을 3개월간 지속한 결과 박정호님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체중도 적절하게 유지되면서 무엇보다 체력이 20대처럼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10살은 젊어 보인다며 비결을 묻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도 잘못 조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우를 고온에서 오래 조리하거나 너무 많은 기름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렌틸콩에 설탕을 많이 넣고 조리하면 혈당 조절 효과가 사라지죠. 들깨도 마찬가지입니다. 들깨가루를 먹고 바로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오메가3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한 들깨를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드리는 실천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새우는 꼭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함께 조리하세요. 빨강, 노랑, 초록 채소를 골고루 넣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둘째, 렌틸콩은 현미와 2대1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면 완벽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들깨 음료를 드신 후에는 최소 1시간 후에 커피를 드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들깨는 하루 한 숟갈 정도가 적당하니 과하지 않게 드세요. 이런 작은 주의사항들만 지켜도 여러분의 건강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4. 2주 완성 식단 플랜. 건강한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몸의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언제쯤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제가 제안하는 2주 플랜은 단순히 음식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1주차는 우리 몸이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만드는 준비 단계이고 2주차는 본격적으로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단계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도 분명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된 계획이에요. 1주차의 목표는 소화기관을 정비하고 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위장이 약하거나 몸에 염증이 많으면 제대로 흡수되지 않거든요. 이 시기에는 들깨가 중심 역할을 합니다. 2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새우와 렌틸콩을 활용해서 근육 합성을 촉진합니다. 1주차에서 준비된 몸이 이제는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정미경님은 올해 70세이신데 평소 무릎과 허리가 약해서 집안일 하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특히 빨래를 널거나 청소할 때 허리가 아파서 중간중간 쉬어야 했고 장시간 서 있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밤에는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 만성 피로에 시달리셨습니다. 저는 정미경님께 2주간의 체계적인 식단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첫 주에는 매일 아침 들깨라떼로 시작하도록 했어요. 따뜻한 우유 200ml에 들깨가루 한 큰술을 넣고
꿀 한 티스푼을 추가해서 공복에 드시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오메가3가 하루 종일 염증을 억제해 주거든요. 점심에는 렌틸콩을 넣은 현미밥을 드시게 했습니다. 렌틸콩은 쌀의 10분의 1 정도만 넣어서 부담스럽지 않도록 했어요. 여기에 김치찌개나 된장국 같은 발효식품을 함께 드셔서 장 건강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저녁에는 가볍게 새우 5-6마리 정도를 각종 채소와 함께 볶아서 드시게 했어요. 너무 많으면 소화 부담이 되니까 적당한 양으로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2시간 전에는 따뜻한 들깨차 한 잔을 드셔서 숙면을 도왔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정미경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밤에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변비가 해결되면서 전체적으로 몸이 개운해졌다고 하셨어요. 이는 들깨의 오메가3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준 효과였습니다. 또한 렌틸콩의 식이섬유가 장 건강을 개선해서 전체적인 몸의 순환이 좋아진 것이죠. 발효식품까지 추가되면서 장내 미생물 균형도 맞춰진 상태였습니다. 2주차부터는 본격적인 근육 강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들깨라떼는 그대로 유지하되 여기에 삶은 달걀 하나를 추가했어요. 들깨의 지방산이 달걀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점심에는 렌틸콩 현미밥의 양을 조금 늘리고 새우를 이용한 반찬을 추가했습니다. 새우볶음밥이나 새우전 대신 새우와 브로콜리를 올리브오일에 볶은 요리를 드시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새우의 단백질과 브로콜리의 비타민이 시너지를 내면서 근육 합성을 촉진합니다. 저녁에는 들깨를 넣은 미역국과 함께 렌틸콩 샐러드를 드시게 했습니다. 미역의 미네랄이 하루 동안 섭취한 단백질들이 근육으로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2주차 중반부터는 정미경님의 체력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 허리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고 30분 정도는 연속으로 서서 요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다리에 힘이 생긴 것을 직접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수면의 질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리가 저려서 자다가 깨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숙면을 취하니 자연스럽게 낮에 활력도 생기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진 것이죠. 2주가 끝날 무렵 정미경님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동네 뒷산에 오르셨습니다. 물론 정상까지는 아니었지만 중간 지점까지 혼자 힘으로 올라가신 것만으로도 큰 성취였어요. 그분은 이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으셨고 건강에 대한 희망을 다시 갖게 되셨습니다. 현재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정미경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시고 주 2회는 동네 체육관에서 가벼운 운동도 하세요. 무엇보다 손주들과 함께 놀아줄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회복되었다며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간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실천 팁입니다. 하루에 물을 1.5리터 이상 나누어서 드세요. 물이 부족하면 영양소가 세포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세요. 이 정도의 운동만으로도 근육에 신호를 보내서 단백질 합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2주는 시작에 불과하고 진짜 변화는 그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2주를 통해 여러분은 분명한 변화를 체감하실 것이고 그것이 계속 건강을 지켜나갈 동기가 될 것입니다. 5. 건강한 노후의 선택. 인생은 매 순간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크게 좌우하게 되죠.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건강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건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지금 작은 실천을 시작한다면 10년 후에도 손주들과 뛰어놀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는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반대로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져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 힘든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선택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들깨가루 한 숟갈을 챙기는 것, 일주일에 2-3번 새우 요리를 해먹는 것, 밥을 지을 때 렌틸콩을 조금 넣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정호님은 올해 76세이신데 5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시고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슬픔과 외로움에 빠져서 제대로 식사도 챙기지 못하셨어요. 라면이나 빵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시다 보니 체중이 10kg이나 빠지고 걸을 때마다 휘청거리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해서 요양원에 들어가시라고 권했지만 그분은 마지막까지 집에서 지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현재 상태로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계셨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물론이고 장 보러 나가는 것도 두려워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이정호님이 저의 조언을 듣고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한 것은 1년 전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요리하기 귀찮다며 망설이셨지만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자고 설득했어요. 매일 아침 들깨가루를 우유에 타서 드시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자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점심에는 렌틸콩을 넣은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드시기에는 양이 많아서 2일치씩 지어놓고 나누어 드셨어요.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새우 요리도 추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새우를 손질하는 것이 번거로웠지만 냉동 새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볶아 드시기 시작했어요. 새우와 냉동 브로콜리를 함께 볶으면 10분이면 충분히 한 끼 반찬이 완성되거든요. 6개월이 지났을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정호님께서 혼자서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나가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버스 계단이 너무 높아서 올라가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무리 없이 오르내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이정호님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간 동네를 산책하시고 오전에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점심은 집에서 직접 해드시고 오후에는 손주들이 놀러와서 함께 공원에서 캐치볼까지 할 정도로 활력이 넘칩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지난달 손주의 운동회에 참석하셨던 일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앉아서만 구경했을 텐데 이제는 손주와 함께 달리기 경주에도 참여하실 정도가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10살은 젊어 보인다며 놀라워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정호님의 변화는 단순히 몸의 건강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웃과 인사도 나누고 경로당에서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리는 역할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작은 실천으로는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매일 들깨가루 한 숟갈, 렌틸콩 한 줌, 새우 몇 마리가 그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해서 포기하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꾸준히 실천한 이유는 작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계속 실천할 동기가 되었던 거죠. 지금 이정호님은 앞으로 10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삶의 모든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건강한 몸이 건강한 마음을 만들고 건강한 마음이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새우 한 팩을 장바구니에 담는 것, 내일 아침에 들깨가루를 우유에 타서 마시는 것, 밥을 지을 때 렌틸콩을 한 줌 넣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튼튼해야 삶의 모든 것이 안정됩니다. 걸을 수 있어야 세상을 누빌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마지막 실천 팁입니다. 오늘부터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건강하게 늙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작은 실천들도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멘트.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새우, 렌틸콩, 들깨.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나이를 먹어도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정성을 쏟으면 반드시 건강이라는 최고의 선물로 되돌려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들깨가루 한 숟갈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이번 주에는 새우 요리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렌틸콩 밥도 드셔보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2주 후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 한 달 후면 주변 사람들이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알아볼 거예요. 3개월 후에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활력이 생겨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해 보시고 변화가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동반자들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